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판관 조청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를 일도 양단에 누리는 시간. 조홍천 민주당 의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활기차게 시작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 모시면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냐면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안 좋은 건 맞죠. 왜냐면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뭐 친명 비병이다 뭐 이렇게 누가 이탈했는지 색출한다 어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예전 가까웠던 경기도지사 시절의 전 비서실장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재가 있어서 네. 민주당 지금 상황이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맞죠? 안 좋은 건. 뭐 좀 어수선하죠. 네. 예. 그거 어떻습니까? 그 전 비서실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네.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들이요. 어쨌거나 뭐 검찰 탓이지 왜 이재명 탓이냐. 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그 현장 비대위 최고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검찰 수사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인디안 기부제식으로 하는 것, 뭐 몇 년 동안 하는 것, 나올 때까지 파는 것, 뭐 별건 수사, 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구성원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요? 아니 어쨌든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고구마 줄기 따라가지고 캐다 보니까 계속 나와서 따라가야지 그러면 그걸 하지 말란 얘기냐.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싶은데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피의사실 공표를 자유자재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론몰이를 통한 거의 뭐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예, 예. 네. 아니 뭐 민주당 전체를 전체를요? 뭐 네. 피의자화, 범죄 집단화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다 뭐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죠. 다만 이게 뭐 검찰 탓이 왜 이재명 탓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신의 의혹과 결부돼 가지고 자신의 측근이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 이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한 분이 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접었다는 거,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일단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익숙히 봐왔던 거고 그게 도리인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전혀 없이 이제 검찰 탓만 하는 거. 그건 좀 문제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일단 있는 거죠. 예. 아마 그래도 저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페이스북에 굉장히 좀 강한 톤의 메시지, 네. 도의적인 책임을 인간의 도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신 것 같은데. 뭐 윤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같은 성남 지역이다 보니까 뭐 그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또 여론 같은 게 좀 더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SNS에 좀 썼을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어제 또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이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이 전 비서실장 사망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그래요? 그러시면서 웃기만 하고 지나가셨다는데 그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거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뭐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지라는 건 아니고 그냥 도의적인 책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 의원님 말씀하신 정도 수준의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그 정진상, 김용 이 두 분 측근들 구속되고 했을 때도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일단 표명을 좀 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그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끝까지 안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 도의적 책임을 인정을 하는 순간 그 법적 책임으로 연결이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78년인가? 뭐 박정희 시대에
구급 공무원으로 입문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전 비서실장이요? 네네네. 아이고 진짜 오래 하신 분이네. 예, 뭐 44년간을 늘공으로 살아오셨다는 거죠. 야, 그럼 구급 공무원 시작해서 청남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까지 올라가셨으면 네.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인 건데. 입지적이죠. 구급에서 지방 공무원으로 상급까지 올라왔다면은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그까지 간 건데 네. 공개 일학으로 그러면 평생 검찰 가서 조사받을 일은 스스로 상정을 안 했을 겁니다. 상상을 안 했을 겁니다. 네. 저도 뭐 저 옛날에 문건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갔을 때 예. 야씨 내가 검찰 가셔가지고 조사를 받나 예. 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꿈에도 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일인데 더군다나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사범이라고 그랬거든요. 국기 몰랐다. 그때 막 굉장한 중압감이 왔어요. 네, 그러셨을 거예요.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예. 거죠. 그때 그 굉장한 중압감이 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누구랑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심적으로 정말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상상이 가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40년 그러니까 늘공으로 수십 년간 근무하신 분들은 은퇴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을 전제로 계획을 짜지요. 네, 인생 계획을 짜지.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 중의 사유로 근무 이상형에 나오면 예, 나오면은 이게 이 반절로 깎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뒤틀리는 겁니다. 뭐 명예고 뭐 생활이고 뭐 모든 게 이게 다 뒤틀리게 되니까 거기다가 뭐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분은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선택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예. 뭐 책임 느낀다 뭐 그런 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쓴 유서 뭐 일부가 공개됐는데 뭐 검찰에 대해서도 야 이거 나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정치 대표님 이제 정치 그만하세요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쓰셨다고 보세요? 이 대표를 향한 정치 그만하세요라는. 글쎄 뭐 수사를 하다 보면은 예. 되게 어떤 틀 안에 그 사람과 사건을 두고 이제 그 틀 안에서 보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유 예 뭐 그러시겠죠라고 하면서 그 틀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수사기관이 많이 쓰는 신문 기법 중에 하나. 예, 예. 그러세요? 근데 뭐 40년 예. 이상 뭐 늘공하신 분은 그 틀 밖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전혀 이런 거는 저 상상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왜 시원하게 좀 꼭지를 따주지 못해가지고 날 이렇게 깝깝하게 만드냐. 예. 뭐 그런 원망 같은 것들이 거기에 다 내재돼 있겠죠. 알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전 의원이죠. 조금 박해라고 이제 언론은 막내입니다, 막내. 막내인가요? 예. 조금 박해. 조웅천, 금태섭 의원은 이제 탈당하셨고, 예. 그다음 박용진, 박용진, 김혜영 김혜영. 조금 박해라고 예. 불리는 4명의 막내격인 김영 전 의원이 이재명의 당대표라는 게 부끄럽다. 또 방탄으로 가면 민주당이 끝이 날 거다. 뭐 요런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네.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 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던데 이런 일각의 비명계의 의사 이게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이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어느 방송에서 나가면은 뭐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그런 네. 상황이다.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이게 뭐 요것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예. 뭐 지금 줄줄이 대기에 있고 예.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고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또 올라올 가능성이 좀 예. 있고 그리고 또 체포동의안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 거의 명백하고 예. 불구속 재판이란 것이 또 2년 3년간 계속되고 예. 공개 재판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공개 재판이란 것이 거의 뭐 생중계가 되죠. 사회부 기자들이 다 들어가지고 노트북 들고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유동규나 뭐 김성태나 이런 분들하고 참 어깃장을 놓고
그런 모습들 그 이제 계속 그 사회부 기사로 나가게 될 때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고 예. 여권이 원하는 민주당 전체의 피의자화, 범죄 집단화에 일조할 것은 틀림없지 않겠냐. 예. 뭐 그런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된 거죠. 오늘 모임하시죠? 네. 비명계 의원 민주당의 길. 비명계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로 비명계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민주당의 길에. 뭐 구당파라고 난 생각합니다. 아 구당파요? 오. 그럼 오늘 구당파에서 구당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토의를 하시나요? 오늘 몇 시죠? 오늘 오후 4시 반. 예. 예, 격주로 4시 반에 화요일 날 예. 예,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저번에 한번 쉬었죠. 예. 그래서 3주 만에 하는 건데 이번에는 3월 9일이 대선 1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 1년에 즈음해서 대선 1년을 뒤돌아보면서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또 여의도 정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볼 예정인데 발제는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두 분이 하십니다. 근데 의원님 대선 1년 후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거기 뭐 대선 우리가 왜 민주당 왜 졌냐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될 거다 얘기도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민주당은 어디에 와 있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얘기 자연스럽게 오늘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민주당의 길 토론 연석 토론 모임을 하기 전에 네. 저희가 또 상당 기간 15번인가 토론회를 시즌2로 했던 게 반성과 혁신이에요. 네. 그 반성은 대선 지선 패배에 대한 반성 네. 그리고 그 반성을 터잡아서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반성과 혁신이라는 토론회를 계속했었는데 대선 지선 패배의 원인을 찾는 것들은 그때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작년 3월 9일부터 지금까지 그걸 딱 1년을 뜯어내 가지고 반처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의원님 오늘 4시라고 그러셨나요? 4시 반. 4시 반이요? 근데 오늘 오후 4시에 민주당과 관련된 주요 행사가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죠?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 늦게 트위터를 통해서 당원 여러분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오후 4시에 같은 시간입니다. 이재명 TV를 통해서 당원전 라이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 네. 그런데 당원전 라이브고 키워드에 아프다 많이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에 대한 입장 뭐 요런 청원에 대한 입장. 네, 이건 아마 이낙연 전 대표하고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원들 출당 청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있고 좌표도 뭐 네. 얘기한다고요. 네, 아마 예.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건 아마 체포동의안 표결 이탈표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시간이 같은 시간이어가지고 네. 뭐 일부러 그 의식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뭐 그때 대표가 시간이 났겠죠. 예. 예. 아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 이재명 TV를 통해서 당원전 라이브라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이제 당원들하고 얘기를 나누겠다는데 무슨 얘기를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할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뭐 저 좌표 찍기, 예. 뭐 문자 폭탄 이런 거는 우리 당한테 도움 안 된다. 좀 자제하시라. 예.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대표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뭐 출당하라는 거 뭐 충정은 알겠으나 예. 뭐 그게 옳다고 생각 안 한다. 뭐 그런 정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예. 뭐 좀 자숙해라 이런 정도로는 지금 그럴 정도로 이 자숙이 될 상황은 아니고요. 예. 강성 당원들이 예. 좀 더 좀 세게 좀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경고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당신들하고는 이제 뭐 결별하겠다. 예. 뭐 이런 정도의 뭐 좀 단호한 태도를 좀 보여주셔야 네.
그래야 좀 그래도 진정성 같은 것이 좀 외부에서 그걸 인정을 해주고 네. 또 그 강성 지지층들도 좀 자제를 좀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좀 자수하시라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될 것 같지가 네. 않습니다. 그 체포동의안의 이탈표가 언론 기준으로 보면 한 17표에서 한 38표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던데. 그 어쨌든 체포동의안 이탈했던 본인을 반대했던 의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는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얼마 전에 그 저 많이 아프다 이 기사를 공유했다고 하셔서. 근데 이게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 기사가 이게 그게 뭐 저 2016년도 SNS라고 네. 이거 지금 한 거 아닙니다. 네. 뭐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게 2016년에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치열하게 붙었을 때 본인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한테 좀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 요거에 대해서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렇게 글쎄 글을 올린 모르겠습니다. 거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절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뭐 다 껴안고 잘 가겠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미래 의원들도 오늘 간담회겠다던데요. 한 오후 3시에. 오늘입니까? 네. 의원님은 거기 소속돼 있는 건 아니신 아닙니다. 거죠? 저는. 네. 더미래 쪽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더미래에는 사실은 내일이군요. 더미래 내일이랍니다. 예. 내일입니까? 예, 내일 오후 3시요. 더미래는 상당히 그래도 친명 의원들이 좀 많죠. 더미래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그냥 현 상태에서 두고 당을 쇄신하고 단결하자.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걸음 더 나갈 길을 좀 찾아보자. 이런 정도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당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예. 네네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비명계 우리 의원님 소속해 주신 말씀하신 구당파 모임이라고 하는 그럼 그 모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공통적 의견이 나온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아니 지금 뭐 그동안에 내재돼 있던 그런 에너지가 저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에 뭐 이제 일시에 이제 좀 분출돼 가지고 백과쟁명식으로 쫙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해법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죠. 이게 뭐 어떤 일사불란한 그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재명 앞으로 검찰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체포동의안 또 올라올 수도 있고 불구속 기소되면 어쨌든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저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어쨌든 당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특히 지도부가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역할을 자임하는 것, 로펌 역할을 하는 것,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왜 당 지도부가 나서서 방어를 하고 당 대변인 또 당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냐. 그거는 이 대표 본인과 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인 그리고 뭐 더 봐줄 수 있다면은 뭐 율사 출신 의원 한두 명 정도를 뭐 TF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뭐 꾸린다든가 해서 그 안에서 소화를 해야지 왜 당 공식 기구가 다 나서서 전면으로 방어를 하냐. 그 말씀 계속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당이 방탄정당으로 비춰지는 것, 방탄정당화 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시급한 과제고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지도부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임명직 지도부는 지금 너무 일색이고 너무 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걸로 비춰지니 임명직 지도부는 교체를 좀 해줘야 된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비명계에서 혹은 뭐 조홍천 의원이 공천을 염두에 두고 공천의 키를 잡고 있는 총장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공천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방탄 역할을 좀 왜 하냐. 방탄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정무직을 구성을 해라. 알겠습니다. 자꾸 방탄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공천 하시는데 예. 공천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재명 체제에 순응하고 개딸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지금 지역에 가면요. 예. 지역 주민들이 야 그러다가 공천 되겠냐고 네 마음 다 아니까 이제 방송 좀 그만 나와라 그러죠. 라고 예. 걱정을 하세요. 예.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 공천되면 뭐 다 당선됩니까? 예선이에요. 공천 예선이죠. 예. 본선 나가가지고 우리 당 전체가 몰락하게 생겼으니까 예. 그 사태 막아야 되지 않겠냐. 예. 지금 부표 가표 던지고 기권 무효한 사람들 다 공천 때문에 저렇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공천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왜? 왜? 예.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게 그분들한테 공천에 더 유리하고 그분들은 본선 경쟁력보다는 공천에 더 신경 쓰신 분들이에요. 결국 종천 의원 말씀은 당이 살아야 되는 게 최우선이다. 그럼 그렇죠. 최소한 당직 개편을 해야 된다 말씀이신데 일단은 가장 쉬운 게 그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선출직 지도부, 당대표, 네. 선출직 최고위원 네. 당이 더 어려워지면 만약입니다. 여기도 내려와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는 네. 지금까지 보세요. 문재인 대표가 내려왔고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게 뭐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네. 문재인 대표는 뭐 당이 탈당을 하고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네. 안철수 당시에 의원 네. 탈당하고 네. 총선 앞두고. 그러면 뭐 지금 모 최고위원은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최고위원은 그냥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최고위원들 네. 대표 물러날 때 다 같이 일괄 사퇴했어요. 당시에. 네, 네. 네. 글쎄 그게 가능할란가 나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어쨌든 당을 책임지고 당 지도부란 게 뭡니까? 당을 이끌어왔던 분들인데 자신들이 이끌어왔던 결과가 지금 이 상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바로미터는 뭐냐? 네. 바로미터. 그거는 민심이죠. 민심이요? 네. 그 민심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신 지지율 같은 지지율? 것들이 그 바로미터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라도 예를 들면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전제 조건이 뭐 구속이 되면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몇 번째 부결이 되면 또는 시기적으로 뭐 추석 때 아니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뭐 20% 미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가지고 계신 시기나 조건 같은 거 있으세요? 지지율 정도는 뭐 머릿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몇 퍼센트? 뭐 그거는 뭐 저 혼자 생각이고 네. 근데 뭐 나머지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다 지지율과 연동이 돼 있는 거지 그거 자체로만 독립 변수로서 뭐 작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만약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고 뭐 구당파 말씀하신 구당파 모임에서 그런 여론을 형성해 가도 괜히 구당파 그러니까 강목 들고 막 설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당이 어려우니까. 의원님 표현이니까. 근데 선출직 당대표기 때문에 내가 왜 물러나야 되지라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뭐 비대위로 갈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계속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선배 대표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선당 우사하는 정신으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죠.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짧게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대한 평가 좀 한번 해주세요. 예, 뭐 우리 민주당과 완전한 데칼코마니한 이유다. 똑같다.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그래서 참 네. 환장하겠다. 우리는 친명일색, 네. 저기는 친윤일색. 예. 우리는 단일대오, 저기는 당정일체. 뭐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